미분의 마지막입니다. 에이씨, 또 싫은데. 이게 왜 지멋대로 꺼지는 거지? 번쩍. 자, 미분의 마지막, 그리고 도함수의 활용의 제일 끝. 내가 여기를 항상 뭐라고 부르냐면, 뉴턴에 대한 헌정 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런 얘기, 헌정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냐? 김광석이라는 가수, 요절한 가수의 헌정 공연. 그럼 무슨 말이냐면, 김광석의 노래로 이제 여타 살아있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무대를 김광석에게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기리는 어떤 행동인 거지. 이게 마찬가지. 미분이라는 것이 왜 나왔고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원을 미분의 맨 마지막에 넣어놨다라는 건 일종의 헌정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뉴턴의 입장에서의 불만과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이랬다는 거야. 이랬다는 거야. 이 단원 이름이 속도, 가속도. 근데 사실은 정식 명칭은 운동이고요. 운동이고 더 정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수투에서는 선운동입니다. 선운동.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속도가 속도라고 기억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는 미분의 마지막 단원으로의 속도가 속도라는 단원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적분의 마지막 단원으로의 위치와 운동거리라는 단원이 있단 말이야. 요 두 개를 합치면 운동이 돼요. 그리고 사실은 같은 말이죠.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이 사용된 거예요. 다만 이게 미분을 사용하여 구하는 애, 이게 적분을 사용하여 구하는 애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분 단원에서 한 번, 적분 단원에서 한 번, 두 번을 나눠서 이렇게 배우지만 이걸 만들어낸 뉴턴은 한순간에 만들어냈겠지. 같은 개념으로. 그렇기 때문에 선운동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그 물체가 운동을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고려할 때 이게 뭐 공이든 차든 화살이든 간에 무조건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들은 대부분 공간 운동이죠. 공간 운동. 축구, 막 야구, 이런 뻥창 확 바나나킥 날아가고 이런 거는 다 3D 공간 운동인 거고, 내가 지금 이 칠판이라는 평면에다 대고 새가 날아간다, 공 꽂았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평면 운동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야. 응?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말고 지금 우리가 수식으로 다루고자 하는 운동은 이런 땅이 있을 때 이 땅에 얘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만 운동하는 것. 또 선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선운동이 위아래. 위아래. 그러니까 땅바닥에서 공을 위로 던졌어요. 플러스 아래로 떨어져요.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방향으로만 설정되는 이러한 선운동을 지금 다루는 거고요. 그래서 내용은 거창하게 설명했지만 실제로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ft라는 함수를 t에 대해서 예를 들어 3t 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1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리고 얘 미분하라면 어떻게 해, 얘들아? 얘 미분하라 그러면 6t 너 누구니? 세제곱 9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7이라고 하겠지?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한 번 더 미분해봐. 저 새끼 또 딴 사람 일 됐다. 아니 잠깐. 이거 너무 귀엽다. 다시 집중.
내일 모레 50인 아저씨가 네가 집중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집중 안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안경 닦고 있었는데요. 아니, 안경을 닦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안경을 닦으면서도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저 새끼는 떠드네. 나는 안경을 닦아야지 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보인다고. 눈구렁이 아저씨한테는. 자, 어떤 함수 하나가 잡히고 그것이 미분되는 거, 이걸 도함수라고 하고, 얘를 이렇게 미분하면 그냥 이 함수, 도함수도 엄연한 그냥 함수기 때문에 이름이 얘에 대해서 도함수일 뿐이지. 그러니까 원함수하고 도함수는 상대적 관계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과 같은 거지.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은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지칭할 때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우리 엄마하고 둘이 얘기할 때 나한테는 할머니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엄마잖아. 그런 것처럼 원함수와 도함수라는 건 그냥 상호 관계의 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얘인 거고 이 원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얘인 거지. 이해돼요? 한 번 더 미분해라.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미분하면 되는 거야. 다만 얘에 대해서 쓸 때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게 이제 FT가 아니고 X, X라고 하고 내가 얘를 위치라고, 여기서 말하는 위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운동이 이렇게 있으면 그 운동을 표시하는 선운동 축을 하나 만들고 얘가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의 그 자리를 X로 나타내었다. 이렇게 할 때 그 X,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간격, 그걸 위치라고 표현을 할 때 얘가 운동을 하다가 뭐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다가 T초 후에 여기에 도달했어.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X 이퀄 3T 3승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뉴턴이 이제 미분이라는 걸 창시해서 만들어 보니 딱 이 위치의 함수를 시간으로 미분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속도가 나오더라 라고 얻어낸 겁니다.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요. 후세대니까. 위치를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여기서 한마디를 더 붙이자면 순간 속도입니다. 순간 속도. 속도를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 속력, 속도 막 구분 안 하고 그냥 속도 이렇게 불 때는 그게 평균 속도였어요. 한 가지밖에 안 배우니까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런데 이제는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에 구분이 생겼으니까 미분을 해서 도함수로 구하는 이 속도는 순간 속도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함수예요. 왜 함수냐면 여기다가 시간을 집어넣어야, 예를 들어 t에다 1을 집어넣으면 1초 후 그 아이의 순간 속도가 되는 겁니다. 3을 집어넣어서 숫자가 하나 나오죠? 그러면 이 3을 넣어서 나온 아이가 3초일 때의 순간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함수 때 얘기로 하면 이 순간 속도의 식은 도함수고 그 도함수에 숫자를 집어넣은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 계수였죠. 미분 계수가 바로 그 순간의 순간 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얘는 뭔데요? 속도를 시간에 대하여 미분을 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게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가속도. 물리학적으로 속도와 가속도를 구분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는 그 자체의 빠르기를 말하는 거고, 가속도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얘의 속도를 만들기 위한 힘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가 힘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F는 MA는 다 알고 있다. F는 MA는 다 알고 있어요. F 힘이고요. MA 할 때 이 A가 가속도예요. M은 그 물체가 원래 갖고 있는 질량이니까 이건 그냥 상수지, 상수.
내가 돌 집어 던질 때 막 날아가면서 돌이 질량이 변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힘과 가속도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빠르기를 만드는 힘, 가속도가 크다, 나중에 걔는 매우 빨라진다. 가속도가 마이너스다, 얘는 속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미분하면 속도, 한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끝. 이 단원은 이게 끝이야. 운동을 해석하는 거죠. 역시나 근데 개념은 그러한데 이게 뭔가 특별한 상황으로 주어졌을 때 이거를 해석하는 힘은 또 별도로 배워야 되는 거죠. 별도로. 스스로 막 해석해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에게 이제 한번 배우는 거죠.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원점을 출발했다라는 것과, 그럼 다시 말하면 원점을 출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절벽 같은 데서 위에서 이게 출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점을 출발했다는 말과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라는 이 두 말은 선운동임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선운동임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이제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위치 X가 이러하다. 그러면 X, 저는 개인적으로 X만 이렇게 쓰는 것보다 괄호 열고 T를 쓰는 걸 좋아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X라는 종속 변수에 독립 변수가 무엇이냐를 명시해 주는 거야. 이게 T에 대한 함수다라는 뜻이지.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같은 말이에요. 2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더하기 18t면 이제 뭐야? 속도와 가속도를 각각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한번 미분하여 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대로 미분하시면 돼요. 6t 제곱 마이너스 24t 더하기 18이라고 이렇게 끝.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럼 가속도가 나온다고요. 12t 마이너스 24. 그런 다음 이건 엄밀히 말해서 도함수에 해당하니까 실제 속도를 구할 때는 뭘 주냐면 순간을 줘요. 순간. 이게 다 순간 속도, 순간 가속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 V2를 구하라는 뜻이고 A2를 구하라는 뜻이고 64, 24, 마이너스 48 더하기 18 이렇게 2를 넣어라. 그럼 0이네. 됐죠? 이제 다만 해석을 좀 내리자면 2초에서의 속도가 마이너스 6이다가 무슨 뜻이냐? 마이너스 6이다가 무슨 뜻이냐면 원점을 출발한 어떤 애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은 관심 없고 2초의 순간에 찰칵하고 사진을 찍어보면 이 아이가 내가 정한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6만큼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2초 후에 2초 후에 가속도가 0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애가 멈췄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힘을 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 아빠가 운전할 때 자세히 관찰한 적 있어요? 발 부분을. 페달이 두 개가 있어요. 오른쪽이 엑셀러레이터, 왼쪽이 브레이크입니다. 그때 오른쪽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붕 하고 앞으로 나가요. 그게 힘을 주는 거지. 주는 행동이야. 이게 가속이 되는 거고 브레이크도 마찬가지. 브레이크는 속도가 줄어들어요. 이것도 가속을 주는 겁니다. 다만 마이너스로 주는 거죠. 근데 이 가속도가 0이다는 무슨 뜻이냐면 페달에서 발을 뗐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애가 멈춰? 아니죠. 원래 지가 가고 있던 속도로 그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속도가 0이다는 등속 운동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물론 지금 이걸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다 순간가속도 얘기니까. 어쨌든 속도와 가속도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너무 심플하다. 예, 헷갈릴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다. 다만 이제 이런 걸 요구할 때 복사 여기서도 되나? 오, 되네. 자,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지.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6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고, 얘는 뭐 꼭지점이나 이런 거를 구하는 것보다 인수분해가 빠르니까 t-1, t-3으로 인수분해하면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1, 3에서 자, 이 축이 시간축, 이 축이 속도축입니다. 시간 속도축. 내가 이걸 그리지 않았지? 이 이후를 그리지 않았지? 왜 그랬을까? 시간이 음수가 있을 리 없잖아. 시간이 음수가 있을 리 없잖아.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이 상태를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0초에서 1초 동안 이 v의 값을 한번 봐봐요. 이렇게. 그러면 적당히 큰 18이라고 하는 숫자야. 그리고 0.1, 0.2, 0.3 옆으로 이동해보면 서서히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있는 모든 y좌표들이 다 양수죠. 그 말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0을 향해 다가가고 있잖아요, 지금 y좌표가. 그러다가 이 자리 1초가 됐을 때 얘는 순간적으로 멈춰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좀 빠른 속도였다가 브레이크를 빡 밟는 순간 탁 하고 서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으면 끼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줄어드는 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뒤로 백을 할 때 이 만화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애니메이션 같은 거에서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막 달리다 이런 다음에 이렇게 달리는 거. 예, 그 순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기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바로 V가 0 되는 순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 요걸 찾는 거다.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렀지?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이 자리들을 뭐라고 불렀지? 극대극소, 극값. 예, 바로 극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극값이 바로 운동의 방향을 바꾸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1초와 3초가 답이고요. 뭐 이 내친김에 이거 그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맨날 하던 짓을 해봅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0초에서 1초 사이에는 플러스니까 증가 1초에서 3초 사이에서는 감소 그리고 3초 이후로는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요. 그리고 여기가 원점 출발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로축을 그어주면 이게 바로 뭐냐? 시간축에 대한 x축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x가 뭐야? 위치. 그러니까 딱 관계가 그 관계잖아요. 이게 원함수, 이게 도함수.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추론한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면 이게 시간당 위치의 그래프라는 얘기인데, 물체가 운동을 이렇게 한 걸까? 물체가 운동을 이렇게 했어요?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물체가 이렇게 꼬부랑 움직인 게 아니야. 이게 시간이잖아.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예,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운동 방향이 바꿨다는 걸 뜻하는 건데 실제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추론하고 싶으면 이런 상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눈을 이렇게 갖다 대고 여기다가 눈을 갖다 대고 요 아이가 반투명 빛만 투과시키고 안쪽에 있는 형상은 볼 수 없다는 간유리라고 할 때 이쪽 바깥 무대에서 이 라인을 타고 움직이는 점광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점광원이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 유리를 통해 보이는 이 점광원의 모습은 이렇게 운동한 걸로 보일 거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을 한 거야. 그리고 여기를 따라 내려가는 동안 얘는 이렇게 운동을 한 거지. 그리고 여기를 가는 동안 다시 이렇게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의 운동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운동이 되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알겠어?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냐? 여기 때가 1초, 여기 때가 3초인 거야.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였던 시간은 몇 초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 운동 방향이 진행 방향과 반대였던 시간은 몇 초입니까? 그러면 1초에서 3초 동안 반대로 이동했다. 여기를 보면서 2초간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개념을 알고 문제가 조금만 익숙해지면 얘네들은 다 10초 안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건들이에요. 전부 다 10초 안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건들입니다. 지면에서 25m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던져 올린 공의 높이도 위치잖아요. 위치. 그러니까 1초 후, 3초 후의 속도를 각각 구하여라 그러면 t는 25t 마이너스 5t 제곱할 것을 미분을 한번 해주면 25 마이너스 10t가 되고 거기다가 1초 한번 3초 한번 넣어서 대답을 하면 되는 거니까 1초를 넣었다 15 3초를 넣었다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예상할 수 있는 운동은 1초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굉장히 빠르게 운동하고 있었는데 3초 후에는 얘가 반대 방향으로 5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죠. 아시겠죠? 이건 뭐 같은 문제라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했다 치고 여기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여라. 운동 방향을 두 번째로 바꾸는 시각을 구하여라. 알지? 운동 방향을 두 번째로 바꾸는 건 어떤 걸 찾으면 돼? 설명해봐. 운동 방향을 두 번째로 바꾸는 자리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어?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말을 해. 그래서 그 양세에서 네. 그럼 그 앞에 그 그래프를 그려서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거 아니야. 위치를 미분. 그렇지.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데? 위치를 미분하면 아 미친놈아. 아니 사탐한테 너무 어려운 속도가 나오네.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게 그건데.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속도가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속도의 그래프를 그리건 속도의 함수를 쳐다보건 그 속도의 함수가 0 되는 두 번째 크기의 숫자를 구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 방법으로 기억하지 말고 내용으로 기억해. 그리고 사탐이고 이게 지금 사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국민상식이잖아. 국민상식. 넌 예체능이 아닌데 자전거는 어떻게 타냐? 어? 자전거 운동하는 애들만 타야지. 자, 이제 두 개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방금 전에 한 내용 너무 쉽잖아. 솔직히 선운동은 뭘 어떻게 어렵게 만들 수가 없어. 내용상 그냥 미분하면 속도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고 거기다가 시간 집어넣으면 바로바로 숫자 나오는데 그지? 그래서 요거를 조금 문제답게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는 게 두 개의 물체가 한 라인 위에서 상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도 당황하지 마라. 별로 어렵지 않다. 네? 별로 어렵지 않다. 첫 번째 변형이 있을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두 점 PQ가 움직이고요. P에 대한 위치의 함수, Q에 대한 위치의 함수예요. P에 대한 위치의 함수, Q에 대한 위치의 함수가 별도로 주어졌어. 별도로 주어지고 그 두 점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새로운 점 하나를 얘기한다고. 이게 중점이 제일 흔하지만 사실은 2대1 내분점이나 3대2 외분점 등등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등수학 상에 가서 내분점, 외분점이 뭔지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분점을 구하려면 이런 공식, 외분점을 구하려면 이런 공식.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게 내버려요, 그냥. 2대1 외분점, 뭐 이런 식으로. 중점은 이제 다들 알다시피 더해서 반이잖아요. 더해서 반. 이거 두 함수를 진짜로 그냥 더해서 반하면 됩니다. 자, xm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xm, m점의 시간에 대한 위치의 함수는 xp 더하기 xq를 나누기 반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2분의 하고 둘이 더해보면 사실은 차수 맞는 애가 별로 없어요. t 3승 따로 마이너스 t제곱 따로 그나마 3t와 마이너스 4t가 계산돼서 요 정도인 거죠. 그리고 이 점이 진짜로 시간에 대한 저 m점의 위치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에서의 속도를 묻든 m점의 속도를 묻든 m점의 가속도를 묻든 상관없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미분하면 이 녀석의 속도가 나오는 거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언제냐라고 하면 v는 제로 해서 이 3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이런 제로를 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방금은 더해서 반 하는 장면을 봤죠? 이제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역대 이 두 점의 상대 운동을 다루는 어떤 수학은 빼는 거예요. 빼는 거라고요. 우리 좀 간단한 얘기 해보자. 야, 내가 가만히 서서 달려가는 버스를 봐. 버스가 60km로 달리고 있었어. 60km로 내 눈앞을. 그러면 내가 가만히 서서 이 버스를 관찰하고 이렇게 속도계 같은 걸로 얘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60km가 나오겠지. 맞지? 근데 버스가 60km로 달리고 있는데 내가 자전거를 타고 버스를 쫓아가며 10km의 속도로 달리며 버스의 속도를 딱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 버스가 몇 킬로로 찍힐까?
버스가? 너 내 얘기 안 듣고 있었지? 아니 듣고 있어요. 몰라서 쳐다보고. 아니야, 안 듣고 있었어. 버스가 60km로 달리고 있어. 내가 자전거를 타고 10km의 속력으로 저 버스를 쫓아가면서 옆에서 딱 찍어, 속도계로. 그러면 그냥 예상이라도 한번 해봐라, 이 새끼야. 버스가 60이고 네가 10이야. 이건 80이라고. 80이라. 아니 근데 제일 과학 수준이 지금 거속시에서 멈춰 있어요. 50이라고. 뺐나 보지. 지훈아, 넌 숟가락질은 어떻게 배우는 거야? 학원 가서 배워야 돼? 과학적 이론을 배워야 숟가락질 하는 거야? 아니 왜 상식을 묻는데 자꾸 제가 뭐 과학을 못해서요, 뭘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이딴 소리를 해. 많이 막힌다. 삶의 곳곳이 많이 막힌다, 그 마인드면. 생활의 모든 점을 다, 모든 행위를 다 돈 주고 배울 거야? 아니 그냥 60으로 달리는데 내가 10으로 쫓아가면서 찍었다 그러면 하다못해 내가 70이라고 대답을 하면 뭔가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 60과 10을 뭐 조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때 6이 왜 나와 거기서. 아니 빼거나 나누. 그냥 마음에 드는 숫자가 6이야? 아니 빼거나 나누거나 들쳐나 할 줄 알았죠. 아, 나눴어. 머리를 썼네. 자, 어쨌든 네가 왜 봐? 자, 상식적으로는 60으로 달리는 버스를 내가 10으로 쫓아가면서 찍으면 50이 나오겠죠. 그죠? 자, 여기서 어떤 연산이 들어간 거지? 60 빼기 10이 들어간 거야. 이 10의 주체가 누구지? 나야.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관찰자라고 불러. 관찰자. 그러니까 60으로 달리고 있는 버스를 내가 뒷방향으로 10으로 달리면서 반대 방향으로 10으로 달리면서 버스를 찍으면 버스가 70km로 찍혀요. 예, 이때도 무슨 연산이 들어간 거냐면 60 빼기 마이너스 10이 들어간 거야. 내 속도가 마이너스 10이었기 때문이지. 자, 여기서 상대 속도라는 것의 대원칙이 뭐냐면 관찰자의 속도를 빼는 거야, 뒤에서. 알겠어? 관찰자의 속도를 빼는 거라고. 상대 속도는 대상 속도에서 관찰자의 속도를 빼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떤 두 물체 운동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진짜 두 물체를 쳐다보잖아?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얘는 얘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얘는 얘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걸 제3자 입장에서 밖에서 보면 지랄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해석도 그래. 해석도 각각을 따로따로 하면 정말로 눈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편을 하나 딱 정하는 거야. 니네가 두 점 중에 한 점에 올라타는 거지. 그런 다음 관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잖아? 관찰자는 언제나 자기가 정지해 있다고 믿어요. 천동설, 지동설 얘기 알잖아. 이제 문과니까 알겠네. 천동설, 지동설. 천동설, 지동설. 불과 한 200년 전, 300년 전까지도 그 논쟁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고 지구가 가만히 있는 거고 하늘이 움직이는 거다와 하늘이 가만히 있는 거고 천체가 가만히 있는 거고 지구가 움직인다의 논쟁이 있었다고. 지금도 되게 놀라울 정도의 많은 인구들이 하늘이 움직인다고 믿어요. 이거 조사해 본 적이 있어. 지금도 세상 끝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그 종교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거야. 관찰자는 자기가 항상 정지해 있다고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두 점 중에 한 점에 내가 올라타 버리면 저놈의 움직임만 나한테 보이는 거야.
저놈이 나한테 가까워지네? 저놈이 나한테 멀어지네? 이렇게. 내 움직임을 신경 쓰지 말고. 알겠어? 딱 그것만 보이는 거야. 저놈이 나한테 가까워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내가 저놈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저놈이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뒤로 가는 건 신경 쓰지 말고 저놈이 나보다 빠른 속도로 가고 있구나. 저놈하고 나하고 간격이 아무래도 좁혀지질 않아. 이러면 둘 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저놈하고 나하고 속도가 똑같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자, 보세요. 두 자동차 A, B의 위치, 움직인 거리가 위치예요. 움직인 거리를 FT와 GT로 했다고 치자. 그리고 가번에 이게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시간인데 F20과 G20이 같다라고 이렇게 놨고, 그 다음에 나번에 10초에서 30초 사이에서 F'T와 G'T가 이런 대소관계를 갖는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지. 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FT-GT를 할게요. 물론 바꿔도 돼요. 바꿔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X라고 이렇게 지칭한 다음에 FT에서 GT를 빼잖아?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거. 관찰자가 늘 뒤에서 빠지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거는 네가 B 자동차에 올라탄 거지. B에서 본 A의 거리예요. 해석을 하면 백이 뒤에 있는 사람이 관찰자라고. 요게 관찰자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을 해도 F'T-G'T 이렇게 되겠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속도는 무슨 속도를 말하는 거냐? B에서 본 A의 속도라고요. B에서 본 A의 속도라고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물체의 운동의 상대 운동은 항상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가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F20 equal G20이 아니고 넘어가서 F20 빼기 G20 을 하면 X equal F20 빼기 G20이라는 거죠. 그게 얼마다? 0이다. 자, 무슨 뜻? B에서 A를 봤어. 근데 걔와 나와의 거리가 0이야. 무슨 말이야? 만났단 소리죠. 만났단 소리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하나뿐이야. 레일이라고, 레일. 레일 위에서 얘랑 나랑 이런 식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건데, 두 개를 보면 헷갈리니까 내가 그냥 B에 올라타는 거라고. 그럼 B 입장에서는 난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 안에서. 그럼 A가 지 혼자 앞으로 나갔다 뒤로 왔다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20초가 딱 됐더니 얘가 내 옆에 와 있는 거야. 나랑은 거리차가 없어. 이 말은 둘이 만났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누구를 따라잡았건 하여튼 따라잡혔다 이런 뜻인 거지. 네? 나 10초에서 30초 사이에서 V 즉 F'T-G'T는 0보다 작다.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V가 0보다 작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B가 바라본 A의 속도라고 그랬잖아. B가 바라본 A의 속도. 근데 10초에서 30초 동안 인마가 다 음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B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A가
계속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나를 향해서. 나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A가 나를 향해서 계속 오고 있는 거야, 얘가. 실제로는 오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실제로는 A가 뒤로 백을 했을 수도 있지만 A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내가 더 빠르게 달릴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더 빠르면 A를 점점 따라잡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근데 B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만히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저게 왜 나한테 계속 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속도가 마이너스를,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게 그 말이야. 예. 저 자식이 계속 거꾸로 움직이네, 저거. 이렇게. 그런데 10초와 30초의 사이에 뭐가 있지? 10초와 30초의 사이에 20초가 있죠. 20초 때 얘와 나의 거리차가 0이 되었단 말이야. 자, 이제 운동 해석해봐. 어떻게 됐을까? 출발해서 10초간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설명이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예? 아마도 A가 미친 속도로 튀어나왔을 거야 아마. 예, 그냥 나보다 훨씬 앞에 있었겠지. 왜냐하면 그걸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0초부터 30초까지는 A는 계속 나에게 다가오는 녀석이야. 그런데 20초가 됐더니 내 옆에 섰어. 그지? 근데 30초가 될 때까지도 계속 속도는 상대 속도의 음수기 때문에 A가 나로부터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A는 10초에서 30초 동안 계속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B가 쳐다보기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 말 중에 확실하게 옳은 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 B는 자동차 A를 한 번 추월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10초 정도 시간 동안 A가 튀어나갔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예? 그리고 10초에서 30초 동안 A는 꾸준하게 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그 이유는 내가 B에 타 있었기 때문에. 예. 타 있었기 때문에 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마침 20초에서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가 0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10초, 20초, 30초 이렇게 돼가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요렇게 문제를 조금 꼬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상대운동 뭐 한두 문제 더 풀어보면 금방 또 감이 오기는 올 텐데 이 정도 합시다. 여기는 뭐냐면 좀 전에 여기 단원이 이제 속도가 속도잖아요. 단원이 속도가 속도인데 방금 위치 x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예?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속도 V가 나온다 했는데 그렇다면 V의 실체는 dt분의 dx겠다? 시간으로 x를 미분한 거니까. 이건 라이프니츠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미분 표현. dt분의 d. 그래서 t로 d 오른쪽 함수를 미분해라. 그 미분할 대상은 x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dt분의 dx가 v이다. 속도이다. 그랬는데 이 핵심은 이거예요. 시간에 대한 미분. 시간에 대한 미분.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라고 부르는 것이 진짜로 물체가 움직이는 그 빠르기, 이 빠르기를 말하는 것도 속도지만 우리는 일상 용어에서 또는 그냥 아주 상식적인 경험상에서 속도라는 개념을 아주 다양한 데 쓴다고. 아주 다양한 데 써. 얼마 전에 내가 미장원에 가서 요즘 미장원이라고 안 하는데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헤어샵? 헤어샵? 아니야, 헤어샵. 씨발 미장원 헤어샵. 그러네. 아니야? 하여튼
가서 아유, 한 달 만에 오셨는데 머리가 많이 기시네요.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시네요. 이러는 거야. 이거 속도 개념 아니야? 속도 개념 아니야?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고 내 머리카락이 보통 사람이 자라는 길이보다 더 길었어. 그러면 시간당 길이가 늘어나는 비율이 컸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속도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리고 뭐 어디 뉴스에 이런 말 나오잖아. 어디 시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럼 막 불이 막 이렇게 도기불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불이 타는 면적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에 대한 면적의 변화를 얘기해요.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는. 응?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이 술 아니구나. 술 따를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취해가지고 콸콸콸콸 붓는 애들 있잖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천천히 이렇게. 아니면 계속 들이붓는 놈 있으면 좀 천천히 마셔 임마. 이런 말 하잖아. 빠르게 천천히. 뭐지? 시간당 부피가 사라지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의 비율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 변화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다 속도라고 부른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시간에 대해 그 물리량이 변하는 걸 나타내면 그게 다 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위치뿐만이 아니고 방금 전에 얘기한 길이 L이 있어서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길이가 변하는 속도가 되는 거라고. 넓이가 있어서 넓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넓이가 변하는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얘기 하겠냐 내가? 당연히 부피 얘기를 하겠지? 부피가 있어서 그 부피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부피가 변하는 속도가 되는 거예요. 순간속도. 개수여도 되고요. 또 뭐 할까? 에너지? 예. 에너지여도 돼요. 니네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량 다 돼요. 전하량 뭐 그런 거 하잖아. 전압, 송출, 속도 뭐 이런 거 하지 않아? 전력량. 니네 그 어댑터에 써져 있는 그 전력량 그런 거 다 속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개수가 변하는 속도, 에너지에 대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에너지가 시간당 변하는 속도. 니네들 점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점수가 향상되는 또는 점수가 떨어져가는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에 대한 미분은 단지 위치의 변화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길이나 넓이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지. 봐봐. 이게 상황이 어떠냐면 이렇게 20cm짜리 라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20cm짜리 라인이 있는데 어떤 점 한 놈이 P라는 애가 있는데 AB의 사이를 1cm/s 초당 1cm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딱 틀어놓고 생각을 하면 1초가 지나면 여기에, 2초가 지나면 여기에, 3초가 지나면 여기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어떤 순간에 찰칵하고 이게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상의 P가 멈춰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AP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는 거예요. 물론 원을 그려놓고 출발할 수도 있죠. 요즘에 애니메이션이 워낙 발전을 했으니까 이 P가
이렇게 진행을 해가면서 요만한 원, 요만한 원, 요만한 원, 요만한 원 이렇게 커져가고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남은 애도 이만한 원으로 만든다. 그럼 원래는 여기 썼으면 이쪽이 뭐 이만한 원이었겠죠. 이만한 원이었다가 이쪽은 쪼그라들고 이쪽은 늘어나고 있다. 오케이? 그럴 때 두 원의 넓이의 합을 S라 하고 두 원의 넓이의 합을 S라 하고 그 S의 15초 후에 S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요 변화율의 다른 이름이 속도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요. 순간 변화율, 다른 말로 속도.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방금 전에 우리가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한다. 그러면 S도 시간에 대한 함수여야지. 시간에 대한 함수여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걸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잡는 거예요. 잘 들어, 지훈아.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잡는 거예요. 예.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어딘가에 t가 등장을 해야 돼. t. 예. 이게 t초 후의 사진이라고 딱 여기세요. t초 후. 예. 이거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애기 때문에 이 어느 한순간을 그렸다는 건 사진을 찍었다는 뜻이야. 멈췄다는 뜻이지. 그러면 그 사진을 찍은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시점을 t초 후라고 가정을 하세요. 그럼 지훈아,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할게. 1cm/s, 초당 1cm의 속도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1초 후에는 A로부터 P가 몇 cm가 있을까? 몇 센티미터가 있을까? 자, 1cm, 그렇죠. 2초 후에는 몇 cm가 있을까요? 2cm. 3초 후에는 몇 cm가 있을까요? 성실하게 대답해라. 네. t초 후에는 몇 cm가 있을까요? tcm. tcm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때 t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발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 남은 길이는 얼마일까요? 요거 남은 길이는? 네, 20-t겠죠. t 20에서 t가 빠졌으니까. 그러면 실상은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우리는 반지름이 궁금하다. 반지름. 왜냐하면 넓이를 구할 때 파이 r 제곱이라는 공식을 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분의 t라는 반지름이 생기죠. 그리고 요 반지름은 20-t를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10-2분의 t가 될 거예요. 10-2분의 t. 끝났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쫄지만 않으면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t초 후의 사진이라 생각하고 t를 등장시켜 그 다음에 얘가 요구하는 넓이의 합을 만들어. 그럼 파이 2분의 t의 제곱 더하기 파이 10-2분의 t의 제곱 파이 r 제곱 한 거예요. 정리하면 파이야 뭐 상수니까 앞에서 묶어버리고 4분의 t제곱 해서 2분의 1t제곱 되고요. 예, 2배 이거니까 마이너스 10t 되고요. 더하기 100. 요 정도 됩니다. 예. 이게 계산한 거예요. 그냥. 시간 낭비지 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면 된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 dt 분의 ds. 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파이 묶고 2 떨어지면서 t 빼기 10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15초 후, 이게 말하자면 도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꺽쇠를 해서 t = 15를 이렇게 넣으면 요 자리에 t = 15를 넣는 것과 같아서 여기다 15를 넣으면 5파이가 나옵니다.
혹시라도 학교 시험에서 단위 쓰라고 하면 얘가 말하고자 하는 단위를 내가 계산한 단위에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t가 센티미터잖아요. 센티미터. 그걸 제곱했잖아요. 그러면 단위도 같이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넓이 얘기니까 제곱 센티미터고, 그리고 속도 얘기를 할 때는 per sec, per minute, per hour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변화를. 내가 구한 게 속도니까. 알겠어요? 좀 다른 종류? 다른 종류. 표현 바꾸기? 아니야, 이것도 똑같은 종류인데? 이거 어려운 거 해볼게요. 뭐 어렵다기보다는. 요 말만 잘 들어보면 되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것도 티처 후에 사진을 찍은 건데 사실은 텅텅 비어있는 거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원뿔 모양의 용기에 그랬잖아요. 용기에. 이 용기, 이 빈 곳에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0.5cm씩 늘어나도록 물을 부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을 붓는 장면을 상상해봐. 그러면 물이 콸콸콸콸콸콸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차오르겠지. 차오를 때 여러 가지 변화가 내 눈에 보일 텐데 그 중에 요 수면, 요걸 수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수면의 반지름을 관찰한 거야.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할 땐 이렇고 그 조금 시간이 더 흐르면 이만큼 올라와 있을 텐데 요 반지름과 요 반지름을 보시면 요쪽이 더 길잖아요. 이해돼? 이게 물을 붓기 시작한 초기에는 요만한 원뿔이었을 거고 그때 반지름은 요만했을 거고, 그러니까 반지름이 요만했다가 이만해지니까 요 반지름을 관찰했더니 매초 0.5cm씩 늘어나도록 물을 부었다는 거야. 진짜 고도의 기술이에요, 이건. 물줄기를 진짜 잘 조절해서 물 부피를 일정하게 보낼 수는 있는데 반지름을 일정하게 늘어나게 붓는다는 거 바리스터급이죠, 이거는.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우리에 대한 배려니까. T초 후 찰칵. T초 후 찰칵 찍었더니 이렇게 됐어. 지훈이만 너무 괴롭힌 것 같으니까. 수민아, 수면의 반지름이 초당, 매초, 초당 0.5는 헷갈리니까 2분의 1이라고 하자. 2분의 1cm씩 늘어난대요. 그럼 1초 후엔 몇 cm야? 2초 후엔 몇 cm야? 1cm. 3초엔 몇 cm야? 2분의 3cm. 5초 후엔 몇 cm야? t초 후엔 몇 cm야? 2분의 tcm예요. 요게 2분의 tcm예요. 내가 지금 수민이한테 질문을 하면서 계속 관찰한 건 지훈이에요. 저 새끼가 지금 머릿속으로 이걸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하고 있었어요. 너도 이렇게 대답할 거였지? 오케이, 됐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용기에 채워진 물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한마디로 dt분의 dv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면 v가 t에 대한 함수로 나와야 되죠. v. 그럼 이 물의 부피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랜만에 다시 보는 원뿔의 부피 공식 뭐죠? R, H, V는 초 4대 외우는 겁니다. 초 4대. 3분의 1. 파이 R 제곱 H.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분의 1을 없애면 파이 R 제곱 H. 파이 R 제곱 H라는 건 밑면적 곱하기 높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생긴
원 기둥의 부피입니다. 기둥.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배를 하면 뿔의 부피가 돼요. 뿔의 위치와 관계없이 뿔의 위치를 여기다 이쪽 끝에 갖다 놔도 전혀 상관없이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 파이 r 제곱 h예요. 그러니까 내가 3분의 1을 해야 될지도 알겠고 파이를 해야 될지도 알겠고 그 다음에 이걸 똑바로 세웠으니까 반지름이 2분의 t의 제곱을 해야 될지도 알겠는데 높이는 어떻게 구하나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 예, 요거는 그냥 아주 상식적인 요령입니다. 예, 요 높이를 여기를 보는 게 아니고 어딜 보는 거냐면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예, 그러면 요렇게 보시면 요것도 직각이니까 서로 닮아 있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보이시나요? 예? 그러니까 얘가 가로가 10일 때 높이가 20이에요. 몇 대 몇이지? 1대 2. 그러니 이 아이도 1대 2. 그럼 여기가 2분의 t면 여기가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t. 여기까지. 정리를 마무리하면 4, 32, 12분의 파이라는 상수를 가진 t 세제곱이 완성이 됐고요.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4분의 파이 t 제곱이 되죠. 이거 미분하면. 아직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함정이 하나 남았어요. 자, 이거 이런 다음에 에휴, 죽을래? 이런 다음에 t에다가 숫자 넣어야 나오는 거잖아. t에다 숫자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거 6을 넣으면 진짜 병신이죠, 이거. 이 t의 단위는 시간인데 시간. 초잖아, 말하자면. 초인데 이건 센치잖아. 이걸 여기다 넣으면 안 되지. 오케이. 어떻게?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되는 것은 t가 얼마일 때다? 12일 때다. 이렇게. 네, 여기다가 12를 넣는 겁니다. 됐나요? (4분의) 파이 12 곱하기 12 4 3 36 파이 이 정도예요. 이런 거 풀면 되게 짜릿하다. 내 경우 옛날에 난 그랬어. 이런 거 풀면 되게 짜릿했어요. 근데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은근 간단하게 나오는 원리 하나만 깨달으면. 네, 그리고 이제 갈수록 쉬워지는 추세라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고요.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